자, 지금까지 그 반복 명령문에서 그 조건 명령 if, else, if, if, else, if, 멀티 다중 if문하고 그다음에 다중 if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스위치문, 그리고 이제 자바 지금의 자바에서는 과거에는 스위치문에서 그 스위치 조건의 변수로 쓸 수 있는 게 그 결과 타입이 그 정수 타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스트링 타입, 객체 타입도 이제 허용이 되고 있다까지 했죠. 근데 이제 자바가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그 반복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포문인 이 포이치라는 문인데, 이 for 명령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for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반복을 위한 횟수에 중점을 뒀을 때 우리가 반복을 시키는 for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for문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특정 데이터 집단에 속한 특정 데이터 집단, 보통은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가지고 하는데, 말하자면 배열에 속한 각각의 요소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용해요. 딴 거 갖고는 사용 안 합니다. 뭐 for i는 1부터 이런 식의 그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정 그 데이터 집단,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값의 범위를 지정하지 못해요. 그냥 그 특정 배열에 속한 요소들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요소의 개수는 for each 문이 알아서 자기가 다 지정하기 때문에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데이터 집단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배열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컬렉션이라는 건데, 배열 보통은 이제 배열 요소에 대한 순차적 액세스를 이용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for는 그대로 쓰고 그 어떤 데이터 집단 배열이라고 했죠. 그 배열의 타입을 적어주고 그 배열의 타입에 그 배열에 원소를 하나씩 대입시켜 줘야 될 요소 변수를 하나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을 하고 그다음에 배열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괄호를 치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각각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작업을 이제 명령문 블록에다가 기술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소 집단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한 데이터 집단인데 주로 배열이다. 이건 이제 일반 그 배열은 이제 자바에서는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객체로 쓴다고 그랬죠. 객체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기본 타입의 배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객체들의 배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객체들의 배열일 경우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컬렉션 같은 데서 컬렉션 갖고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소 타입은 그 요소 집단에 들어간 각각의 원소들의 타입.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정될 요소 변수를 정해줄 텐데, 요 요소 변수의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소 변수는 요소 집단, 즉 배열에 속한 각 요소를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그 대응시킬 하나의 변수예요. 그래서 요소 변수는 그 요소 집단에 속한 각 요소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요소는 이제 엘리먼트라는 걸 이제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열에서는 우리가 배열 같은 건 인덱스 갖고 이게 이런 인덱스 갖고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이 포이치문은 그 인덱스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 요소에 대항하는 인덱스가 아니라 그 요소 그 자체를 하나씩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변수를 가지고 하나씩 읽어오는 게 아니고 요소 원소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인덱스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포이치문에서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간단한 예를, 그래서 포이치문 테스트한다 해서 메인문에서 여기서 이제 정보 인티저 배열을 하나 잡아주고 이제 선언해주고 이제 인티저 배열의 넘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배열은 선언과 생성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초기화시키면서 선언과 생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갖고 for each문에서 for 해주고 그 넘버스 이제 그 요소 집단의 이제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넘버스예요. 넘버스를 해주고 그 이 넘버스에 속한 각 원소들 요소들을 그 하나씩 끄집어내서 저장할 변수를 이름을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 이름을 변수 이름 적어주고, 근데 이 아이템의 타입은 정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이나 count is item 하고 이 아이템을 찍어주면은 이 for each문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numbers라는 데이터 집단 즉 배열에서 그 원소를 처음부터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서 처음엔 1을 가져와서 아이템에다 대응시키고 아이템에다 1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찍으면은 1을 찍겠죠. 그래서 1을 찍어요. 그 다음에는 2를 가져와요. 인덱스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값 자체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다음 2를 찍고 그래서 3을 찍고 해서 10개를 다 찍으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배열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인덱스 여기다 개수를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면은 그 정해진 데이터 집단에 대해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 집단에 있는 걸 다 합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서 합을 구하는 걸 하면 돼요. 근데 합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예를 들어서 sum 플러스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앞에다가 이제 int sum 이걸 초기값 제로로 시켜주고 이제 for each문 들어가기 전에 system.out.println 대신에 sum은 sum 플러스 아이템 이러면 sum 플러스 아이템 0 플러스 제일 처음에 아이템이 1을 갖고 와서 sum은 1이 되고 그 다음은 아이템이 2가 돼서 1에다 2를 돼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sum 프린트아웃에서 sum 찍으라면은 1부터 10까지도 한 55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에 있는 각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일은 여기다 이제 for each문 블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요 안에 코딩을 여러분은 해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죠. 어떤 배열 전체 데이터, 어떤 데이터 집단만 잡아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배열이에요. 혹은 리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집단만 잡아주면 그 데이터 집단을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차례대로. 빼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이냐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코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for each문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첩 반복 명령문 이제 nested loop인데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반복문 속에 또 반복문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첩되는 거죠. 그 반복문 속에 반복문이 존재하고 또 반복문 속에 또 반복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중 반복이 될 수도 있고 3중 반복이 될 수도 있고 4중 반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반복문이 계속 이렇게 중첩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아지죠. 보통 우리가 쓰는 반복의 속에는 일반적인 현실 작업상에는 3중 반복 그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적인 쪽에는 이제 n번까지도 막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보통 3중 반복 이상은 별로 사용하는 예가 크게 많이 없죠. 그래서 이 중첩 반복은 즉 반복문이 다른 반복문을 내포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몇 번이고 중첩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은 중첩 반복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구조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2중이나 혹은 3중 반복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포문 속에 또 포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꼭 포문 속에 포문만 있으라는 건 아니고 while문이 뭐 이제 있고 while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문 속에 포문이 있고 여기에 while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첩은 반복문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이제 반복문이 섞이는 거지만 조건문 속에 반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반복문 속에 조건문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어문은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자연적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구단을 출력한다. 아까 우리가 전에서 반복문에서 할 때는 구구단 하나만 출력을 했지만 이제는 구구단 전체를 어떤 특정 수에 대한 고고에 대한 구구단만 했지만 이제는 전체에 대한 구구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이거 아마 C에서 했을 겁니다. 이건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포문 속에 요걸 하나를 찍는 거, 요 1, 1은 1, 1, 2는 2, 1, 3은 3 이걸 하나를 찍는 게 요 내부 포문입니다. 요런 게 또 반복돼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 번에 안에 있는 중첩문이 J는 1부터 9까지
해서 요 찍을 때 보면 요 I 찍고 J는 1 스타 찍고 그 다음에 J가 1은 1 곱하기 1. 그 다음엔 시스템이 아주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요걸 찍고 나서 이꼴은 하고 요걸 찍 플러스는 요걸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프린트 LNM은 다음 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찍는데 LN 안 하고 프린트만 했기 때문에 옆으로 그냥 나가요. 공간을 하나 띄워줘야 저기요. IJ 한 다음에 이꼴 하고 쓴 다음에 뭐 스페이스 하나 띄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했네. 탭을 하나. 아이고.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걸 실행하죠. 여기 실행하는 중에 보면은 J 하나 증가시키고 system.out.print해서 탭을 하나 여기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탭은 여기서 찍어주네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반복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게 요 문장이기 때문에 J 하나 증가시키고 이제 탭 한번 찍어주는 것까지 한다. 근데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려면 여기서 찍어주는 게 좋아요. 플러스 JJ 한 다음에 또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 요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탭을 요거 결과 출력한 다음에 탭을 하나 해주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탭까지 한번 하면 여기까. 그 다음 찍을 때 올라가면 i는 그대로 1이고 j만 하나 증가시켜서 1 곱하기 2는 해서 2 찍고 또 탭 가고 이렇게 해서 요 포문이 j는 1부터 9까지 가면 요걸 찍습니다. 한 줄을. 그러면 이제 요 포문이 끝나면 이제 다시 요 바깥 포문으로 가죠. 바깥 포문에서 i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쪽 포문 들어가면 i는 2에 대해서 j가 1, 2, 3, 4, 5, 6, 7, 8에서 j가 1부터 9까지 바뀌면서 요 두 번째 줄이 찍히죠.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9개, 이쪽으로 9개 해가지고 구구단 테이블이 쫙 찍히게 됩니다. 이제 이중계 포문 속에 포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까지 마치고 그다음 이제 분기 명령문인데 이제 분기한다는 건 얘기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분기라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점프한다 그러죠. 혹은 브랜치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실행하다가 다음이 아닌 전혀 다른 위치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분기라고 해요. 혹은 브랜치 혹은 점프라고 하는데 이런 점프하는 분기 명령문에는 브레이크 문하고 아까 컨티뉴 문하고 리턴 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브레이크 문을 따져. 브레이크 문이 뭐냐면은 이 브레이크 문은 브레이크라는 명령문을 딱 만나면은 실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딱 만나면 그 실행을 딱 멈추고 특정 코드 블록을 빠져나갑니다. 탈출하는 거죠. 그럴 경우 사용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순 브레이크 문하고 그냥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거고 라벨과 같이 사용하는 브레이크.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단순 브레이크 문은 브레이크 명령문이 만나는 그 브레이크 명령문이 적혀 있는 코드 블록만 딱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문 포 해가지고 또 해서 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쭉쭉쭉 하다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요게 요로 블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브레이크에 의해서는 요 중괄호 블록 하나만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뒤는 실행 안 돼. 그대로 빠져 다시 폼으로 또 요 내부 요 포 블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첩 반복의 경우는 내부 반복 블록이 브레이크문을 포함하고 있으면 내부 블록만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라벨을 붙인 라벨하고 연관된 이제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이 라벨을 붙인 브레이크문은 그 한 번에 이중 중첩이건 삼중 중첩이건 한 번에 중첩된 걸 완전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문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이 어디 위치든 간에 코드의 특정 위치에 붙은 라벨과 연관돼 가지고 라벨이 붙은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므로 중첩 반복문을 한꺼번에 벗어날 시 이 라벨이 붙은 브레이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포문 속에 또 포문이 있고 이러다 여기서 브레이크만 쓰게 요게 라벨이 없는 경우면은 브레이크만 쓰면 요 포문만 빠져나가서 요로 실행돼서 다시 요 포문으로 외부 바깥에 있는 포문은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 포문 앞에다가 라벨을 하나 이거 적어주고 콜론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브레이크 라벨 하면은
라벨 쪽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라벨 반복문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하고 라벨을 같이 써버리면 이 라벨이 붙은 반복, 이 반복을 빠져나가요. 즉 외곽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라벨을 하면 한꺼번에 이중 네스티드된 이 중첩 포문을 빠져나와서 일로 진행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라벨이 붙은 반복문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곽부터 뭐 라벨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요거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빠져나가죠. 근데 포문 속에도 포문 해갖고 3중 포문 시켜놓고 브레이크 라벨 시키면 3중 포문을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 있고, 그거를 두 번째 붙이면 요 두 번째 복까지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리고 브레이크 라벨 같이 연관쓰면서 라벨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라벨이 붙은 반복문을 한꺼번에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요 브레이크 테스트 같은 거 이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포문을 써가지고 포문 i는 우리가 이제 int array of integer 이거 정수의 배열 해가지고 이런 정수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earch 12, 10이라는 걸 찾는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found라는 불리한 탭의 변수를 해서 초기에는 못 찾았다. 이제 찾게 되면 found에다 true를 넣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이 배열에 대해서 이게 같느냐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i는 0부터 해서 array of integer .length, 배열이라는 거는 전번에 얘기했듯이만 배열은 배열 아직 안 배웠나요? 배열에 대해서는 그 배열의 크기를 배열은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열 객체 속에는 그 배열 를 이루는 요소들의 집합도 갖고 있고, 그 요소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필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length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 .length 하면 그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array of int length 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럼 요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10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열 개수를 모를 땐 저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i++ 들어가면서 array of integer 각 인덱스가 search for 요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12하고 같니 하고 물어보죠. 같은 게 true가 되면 found를 true로 만들어주고, 이제 찾았으니까 끝이죠.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 이 포문을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true가 아니면, 이것이 이 포문이 true가 아니면 일로 그냥 올 테니 다시 포문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 다음 걸 찾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12를 찾으면 파운드에 true를 놓고 브레이크해서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일로 오게 되죠. 그래서 if하고 파운드가 true 되니까 일로 갔겠죠. 그러니까 true면 그 파운드 했다, 발견했다. 그래서 그 12는 인덱스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 파운드가 true가 아닌데 일로 오면은 이 브레이크에 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죠. 포문을 완전히 돌고 나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없다가 나오는 거죠. 파운드가 true, false면. 그래서 not in the array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12를 줬기 때문에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라벨이 없는 브레이크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 찾는 거를 할 때는 이 for each문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for each문 갖고 쓰면은 훨씬 간단해질 수 있어요. 이 포문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건 이제 라벨드 테스트인데 라벨을 가진 이제 똑같은 건데 그 대신 얘는 이제 라벨을 가진데 이중 포문이죠. 그래서 이중 포문 요거는 말하자면 32, 87, 3589, 12 요거 해서 4by 그러니까 행은 3개 그리고 14개짜리죠. 3by 4짜리 2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11을 찾는 거에 처음에 false 놓고 finish search 하고 라벨을 하나 붙여주고 포문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32, 87, 5, 580과 3, 589, 그다음에 12, 1076, 2008, 뭐 그다음에 622, 127, 77, 905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이제 배열을
찾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찾을 때 첫 번에 i가 제로 여기가 0열, 1열, 2열이니까 제로열에서 이제 행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j를 증가시키면서 요 j가 4개 되겠죠. 여기 이제 각 행의 크기니까 그 각 행에 대해서 크기를 가지면 여기 4가 나오고 랭스가 요 랭스는 3이 나옵니다. 열의 크기, 요건 열의 크기니까 4개가 나오고 요건 행의 크기이기 때문에 3개가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4개에 대해서 서치포에서 추루가 딱 나와. 칩이 찾았다. 어디선가 뭐지만 어디선가 찾았다. 그러면 이 외부 반복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전체를 다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하면서 피니시 서치에서 요 피니시 서치가 붙은 그 반복문을 빠져나와라니까 요 포문을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요 포문. 그래서 완전히 요 브레이크 피니스타에서 요로 띄우게 되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파운드가 되면 똑같이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컨티뉴문은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반복 아까 브레이크문은 어찌 됐든 브레이크문이 속한 그 코드 블럭을 한 번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라벨이 붙어서 2중, 3중을 한꺼번에 빠져나오든지 간에 어떤 코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걸 빠져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컨티뉴문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반복을 계속은 하되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특정 값에 대해서 반복문 내의 실행문을 건너뛸 때 사용합니다. 그 건너뛴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즉 뭐냐면 컨티뉴 명령문이 있는 위치, 컨티뉴 명령문이 딱 있는 그 위치 다음에 있는 명령문들은 실행 안 하고 반복을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티뉴 명령문이 있는 위치 다음부터 그 블록 끝까지 존재하는 명령문들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 동작을 시작해라. 새롭게 반복을 시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보면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컨티뉴도 똑같습니다. 컨티뉴도 C는 이런 게 제공 안 해지만 자바는 단순한 컨티뉴문 하나만 쓰는 거하고 브레이크처럼 라벨을 같이 덧붙여서 쓰는 컨티뉴문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컨티뉴문은 컨티뉴문 명령 그 라벨을 안 쓰는 컨티뉴문은 컨티뉴 명령문이 속한 코드 블록의 반복을 멈추고 다시 그 내부의 반복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첩 반복의 경우 내부 반복 블록이 컨티뉴문을 포함하고 있으면 내부 블록의 반복만 멈추고 다시 반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쭉 명령문이 있다. 컨티뉴를 만나면 컨티뉴 위에 그 아래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을 다시 들어가요. 이 밑에 건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 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뭘 했더니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컨티뉴를 적어주고 그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또 시작해라. 약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while 속에서도 만약 또 컨티뉴가 있었다면 여기 이유는 실행하지 말고 다시 반복을 조건식 테스트해서 또 반복을 다시 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다시 조건식 테스트해서 다시 반복을 또 돌아가라. 할 거냐 말 거냐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컨티뉴 테스트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트링을 주어지고 이제 피터 파이퍼 뭐 픽더 하고 팩 오브 피클드 페퍼스 뭐 어쩌고 있을 때 이런 스트링을 이제 두 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죠. 이거 실제로 서치미는 뭐 피터 파이퍼 픽더 팩 오브 피클드 페퍼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맥스는 뭐 서치 미점 랭스 이제 이 길이는 요 스트링이 스트링 객체를 갖추는 게 서치미이기 때문에 스트링 객체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할 때는 필드로 이렇게 필드 값 랭스를 갖고 하지만 스트링의 길이를 잡을 때는 메소드를 씁니다. 랭스라는 메소드를 갖고 길이를 잡아내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랭스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객체의 참조 변수 랭스라는 메소드를 하면 스트링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는 이제 백스에 집어넣고 넘버 오브 p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족이죠. 그래서 0이죠. 그래서 for 루프를 돌면서 그 스트링 길이까지
그래서 search me that character at i. 그래서 그 인덱스 i에 있는 문자 search me라는 스트링에서 그 인덱스 i에 있는 문자가 p가 아니면 이런 거예요. p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넘버 오브 피스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죠. p를 안 찾은 거죠. 이게 p면은 넘버 오브 피스를 증가시키는데 p가 아니면 굳이 이제 증가시킬 필요 없이 그냥 다시 그 다음 거 가져오면 되죠. 그 뒷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치미가 p가 아니면 다시 요 넘버 오브 피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포문을 또 반복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맥스 i가 하나씩 증가되고 맥스보다 작으면 또 그 그다음 i에 대해서 이게 p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 또 그냥 i만 증가시키고 또 맥스보다 이하면 또 그 인덱스의 문자가 p냐? 계속 비교를 하면서 p를 만나면 그때마다 p를 만난 개수를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니까 p의 수를 증가시켜 놓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티뉴를 만나면 여기서 직접 가고 안 만나면 이것까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티뉴 뒤에 있는 문은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컨티뉴를 만나는 걸 실행하게 되면은 그냥 반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반복 후 실행하고 조건 테스트하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그 컨티뉴의 이제 그 동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자, 근데 이제 라벨을 가진 컨티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서 for 문이 있고 여기 while 문이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search me에서 look for a substring in me 내 이 스트링 내에서 어떤 서브 스트링을 찾아라. 즉 서브라는 걸 찾아달라. 있는 걸 찾아달라. 그래서 첫 번에는 초기에는 이제 찾지 않았 없으니까 false를 했겠죠. 그래서 그럼 몇 개를 돌아야 될 것이냐는 거는 세 개짜리 길이를 잡는 거니까 이게 돌아갈 때 여기 맨 마지막에서 3까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죠. 3개짜리를 찾는데 2개밖에 안 남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맥스 길이를 searchme.length 메소드 굴르고 그다음에 substring.length 하면은 3개 적은 걸로 맥스를 잡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문을 맥스까지 돌리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while 문은 돌아갈 때 3개짜리만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substring.length가를 n에다 놓고 이제 n이 0이 아니면 이제 일로 찾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n은 하나 감소 있겠죠. 그러면서 searchme의 character at j의 그다음에 character at k가 다르면 첫 글자가 다르니까 그다음 할 필요가 없어요. 첫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while문 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서브라는 단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다르면 그 단어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기 때문에 이 문자 하나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얘는 while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 그 다음에는 요 while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continue test, 그러니까 요 외곽문으로 직접 다시 가서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 이제 look 이제 제일 처음에 서브스트링 다 n 개수하고 j는 i, j에다 i를 집어넣어주고 n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3이 나오겠죠. 처음 세 길이치가 3이니까. 그리고 k는 제로를 잡았으면 k는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고 j도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때 제일 처음에 i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j도 처음엔 여기랑 같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게 나와 버리면은 이제 j는 i가 이제 j로 집어넣으면서 요 컨티뉴가 이제 요 while은 컨티뉴 이하 실행할 필요가 없고 이 바깥 포문으로 직접 가는 경우 이제 브레이크문은 이제 브레이크는 빠져나가는 거고 이 컨티뉴는 요 라벨이 붙은 반복문으로 요걸 아까 이 라벨이 없을 때는 안으로 반복하는데 얘는 라벨이 붙은 쪽으로 가서 다시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초기에 들어갈 때
얘는 이제 제일 처음에 L을 갖고 들어오겠죠. 포문 i는 제로니까 A고 여기 while문은 이제 소문자 S를 갖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르죠. 다르면 continue test에서 1로 오죠. 1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갖고 시작하냐면 O, 룩 다음에 이제 O 갖고 시작하고 또 S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이것도 다르죠. 그럼 O 갖고 또 하고 여기 또 S 갖고 또 비교를 해요. 요 밑에는 할 필요 없고 다시 바깥 포문으로 가서 또 비교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L하고 SUB라는 게 있고 이제 룩, O 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얘랑 한번 비교를 해서 틀리니까 이제 얘랑 또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 얘랑 비교하고 그다음 얘랑 비교하고 계속 가다가 SUB 서브스트링이 나올 때 이제 S하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게 같아지죠. S가 같으면은 다시 while문을 반복하게 되죠. while문을 반복, 그 다음에는 U 갖고 또 U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또 같으니까 또 while문 반복하고 같다. 그러면 또 반복하다가 이게 감소를 시키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find true가 나와버리죠. 이걸 빠져나오면서. 만약에 끝까지 없으면은 만약 이렇게 쭉 가다 끝까지 없게 되면은 이렇게 가도 끝까지 없다. 여기 또 가서 끝까지 없다. 그러면 포문을 아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맥스까지 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didn't find it이 나와버리죠. 그래가지고 find true가 나오면 이제 그 인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서 완전히 요 포문을 빠져나와 버리죠. 빠져나와서 요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포에 대한 중괄호이기 때문에 외곽 포에 대해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코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라벨드 브레이크와 라벨이 붙은 브레이크와 라벨이 붙은 컨티뉴를 같이 쓰고 있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턴 명령문이 있습니다. 리턴 명령문은 여러분들 현재 수행 중인 메소드 블록을 종료하고 프로그램 실행 제어를 메소드를 호출한 쪽으로 넘기는,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한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실행이 들어가는 그런 명령문이죠. 그래서 리턴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값과 실행을 모두 넘기는 형태 할 때는 리턴하면서 어떤 리턴하고자 하는 넘기고자 하는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지고, 그냥 단순히 실행만 넘길 땐 리턴, 이럴 땐 타입이 보이드가 되겠죠. 이때 타입이 요 베리어블 타입을 리턴한 그 메소드의 리턴 타입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때는 메소드 리턴 타입이 보이드일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 할 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 리턴하는 게 있고 값 없이 그냥 리턴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 제어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